카르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학자는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연구하며 기술자는 본 적 없는 세계를 창조한다 라고요. 공학이라고 하면 뭔가 차갑고 실리적이고 그래서 그게 돈이 되냐? 할 것 같은 그런 이미지도 있어요. 통계적으로도 인문계열보단 자연계열이 더 취업률이 높게 나타나고 실제로 학생들도 그렇게 체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인터뷰에서 컴퓨터 공학과 학생들의 경우 10명 중 9명이 취업을 쉽게 생각하고 있고 문과의 경우 10명 중 5명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네요. 휴학률도 인문계와 자연계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2022학년도 서울대, 연대, 고대의 휴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문이과의 격차가 8.9%라고 합니다. 2018학년에 3.9%, 2019학년에 4.5%, 2020학년에 5.7%였다고 하니까 인문계보다는 자연계를 높게 쳐주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거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취업이 잘 된다는 공학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해요. 공학이란 과학적 경제적 원리와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제품, 도구를 만드는 것에 대한 학문이라고 합니다. 공학은 상당히 인간 중심적이고 미래지향적입니다. 기존의 현상이나 환경을 보면서 저건 왜 저렇게 생겼을까? 왜 저렇게 움직일까? 이런 의문을 갖는 게 아닌 지금 인간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가? 우리의 불편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뭔가? 에서부터 연구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순수 자연과학과 공학의 근본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힘이 이렇게 작용하는구나 를 알아내면 공학도들은 그걸 갖고 와서 지렛대를 만들던 뭐를 만들던 실제 인간이 이용할 수 있게끔 개발하는 거죠. 심장은 펌프처럼 뛴다. 그러면 비슷하게 펌프를 만들어서 이식해볼까? 뇌는 전기 신호를 보낸다. 그러면 비슷한 회로를 만들면 문제가 해결되나? 이런 식의 접근이라는 거죠. 이걸 이해하기 쉽게 카르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학자는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연구하며 기술자는 본 적 없는 세계를 창조한다 라고요. 그래서 공학적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선 적합성, 사용성, 정비성, 수명 주기 비용 등등을 분석한다고 합니다. 자연과학에서 얘들아 내가 개쩌는 거 발견했어 이러면 공학에선 그래서 그거 진짜 필요한 거임? 충분히 경제적임? 이딴 질문을 한다는 거죠. 굉장히 차갑지만 목적성이 있고 인간 친화적인 학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학 계열은 정말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 학문은 기존의 지식을 가져와서 실제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 어떤 지식을 차용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아무런 기초 지식이 없이는 올바른 판단이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건 물리학, 수학 이런 건 기본인데 결국 인간이 사용하는 것이니 인간에 대한 탐구도 필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개발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를 순수 자연과학과 소통하면서 기존의 지식을 디벨롭시키는 그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학은 정말 다양하게 분류됩니다. 토목공학은 인간에게 어떻게 하면 더 높고 안정적인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알려줬고, 기계공학은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기기를 만들어줬고, 의료공학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죠. 현대인들은 정말 많은 공학의 덕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글을 쓰는 노트북, 이걸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전자기기, 모든 것들이요. 그러다 보니 연구개발 비중도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과기부에서 배포하는 연구개발 활동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계, 이공계, 인문계, 사회과학계 등등을 포함한 모든 연구원들의 전공 비중 중 기초과학은 12.3%였는데 공학 전공자 연구원은 전체의 67% 이상이었으며 이 수치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거의 변함이 없었다 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공계가 취업이 잘 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일지도. 자, 그러면 공학은 무조건 옳냐? 아니겠죠. 뭐든지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법. 공학도들이 갖춰야 될 기본 소양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윤리의식입니다.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한 과정에서 윤리를 파괴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우월한 종자만 남기자라는 우생사상도 그들 딴에선 인류를 위한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야, 우리가 더 똑똑하고 위생적이니까 무튼 짱이니까 쟤는 다 죽여. 이게 된다는 거예요. 낙태는 또 어떠한가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걸 쓸 수 있는 기술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윤리 문제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만약 나중에 인간을 복제할 수 있다면 그건 어떨까요? 그걸 인간이라고 친다면, 그걸로 노동력을 대체한다면 그건 노예랑 다를 게 뭔가요? 전쟁에서 이긴 국가가 인체 실험을 해서 인체과학이 발전할 순 있지만 우리 모두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잖아요. 정치에서도 그렇듯이 과학계에서도 정의와 효율을 놓고 매번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과학기술 개발이 독과점 문제도 야기한다고 합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터미네이터 종자라는 예시를 들어볼게요. 터미네이터 종자란 다음 세대에서는 전혀 발화가 되지 않는, 즉 싹이 나지 않는 불임 씨앗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유전자 이식 기술 때문이겠죠. 유전자 이식 생물을 뜻하는 GMO 기술은 인류에게 더 좋은 농작물을 만들어냅니다. 비타민 A를 합성하는 능력을 가진 수선화의 유전자와 박테리아의 유전자를 조합해 개발한 황금쌀은 비타민 A 함량이 높아 눈 질환으로 고통받는 제3세계 국가에 유용하다고 해요. 근데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농산물을 독과점하려고 했다는 거죠. 농민들이 재사용할 수 없는 터미네이터 종자를 제3세계 국가에 지급해서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농산물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기술의 발전이 안 좋게 쓰이는 거죠. 아무튼 기술의 발전은 인간을 더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유튜브라는 플랫폼 아래 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준 모든 공학자들에게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겠죠.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 작은 스마트폰 하나로 음악을 즐기고 정보를 얻고 대화를 하고 내가 아플 때 나를 치료해줄 의사가 있고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넓은 마음으로 무언가에 편향되면 안 되겠죠. 야, 문과 가면 취업 안 됨. 그게 돈이 되냐? 크크크크크.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인문학을 버릴 수 없는 이유는 이 모든 주체가 인간이기 때문이겠죠. 모든 문명의 발전은 인간으로 시작해서 인간으로 돌아오니까요. 사람은 생각보다 감정적인 소비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성적인 척, 똑똑한 척을 해도 결국 감정에 지배당한다는 거예요. 이런 인간에 대한 탐구도 존중받고 그런 인간을 편리하게 해주는 과학도 존중받을 수 있다면 우린 더 조화로운 그런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덕분에 저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